안녕하세요. 요즘 앙호화폐 시장 보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하고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게 그냥 좀 떨어지는 조정장인지 아니면 정말 큰 하락의 시작인지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던 낡은 공식들이 왜 더는 안 통하는지,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시장의 판을 완전히 뒤집고 있는 새로운 규칙이 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금 모든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바로 이 질문이 맴돌고 있을 겁니다. 이만큼 빠졌으면 이제 다시 오를 때가 됐나? 아니면 이게 겨우 시작인 걸까? 그만큼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지금 시장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넘어서 아예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을 기점으로 시장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기가 막히게 잘 맞았던 성공 공식이나 예측 모델들이 이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했던 신화죠. 바로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왜 이제는 힘을 잃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감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비트코인이 새로 시장에 풀리는 공급량이 딱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이벤트예요. 과거에는 이 공급 충격이 오면 거의 무조건 강세장이 온다는 거의 확실한 신호처럼 여겨졌죠. 왜냐? 시장에 나오는 코인 수가 줄어드니까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랐던 거거든요. 와, 이 표를 보시면 시장의 엔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한눈에 보입니다. 예전 시장이 소수의 채굴자들이 만들어내는 공급 이슈로 움직였다면 지금은요, 월가의 거대 기관들이 쏟아붓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시장을 이끄는 완전히 다른 판이 된 거예요.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가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된 거죠. 바로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말 그대로 거대한 호수처럼 넓고 깊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반감기 때문에 공급이 좀 줄어드는 건 비유하자면 이 거대한 호수에 물 한 바가지 정도 더 붓는 수준이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반감기가 아니라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대체 뭘까요? 네, 바로 시장의 판을 통째로 바꾼 새로운 플레이어들, 바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손바뀜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거대한 자산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초창기부터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면서 물량을 던지면 그 물량을 누가 받느냐? 바로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들이 ETF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부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 구조가 완전히 새로 짜였다는 건 이제 우리도 시장의 건강 상태를 보려면 다른 데이터를 봐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냥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만 볼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돈의 흐름을 읽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숫자 16억 달러, 이것 때문에 시장에 엄청난 공포감이 확 퍼졌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ETF에서 이만큼 돈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기관들이 떠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숫자랑 한번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기간에 시장이 좀 떨어지니까 강제로 청산당한 레버리지 포지션,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했던 단기 투기 자금의 규모가 무려 20억 달러에 달했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서 물량을 던지는 동안 한 달에 걸쳐서 빠져나간 기관들의 장기 투자금은요, 불과 며칠 만에 증발해버린 단기 투기 자금보다도 오히려 적었다는 사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기관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훨씬 길고 전략적인 관점으로 이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금융시장 안에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글로벌 권력, 즉 지정학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미국이 왜 암호화폐 시장을 자신들의 새로운 패권 도구로 보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걱정들 하시죠. 정치적 리스크요. 특히 미국 연준처럼 중요한 기관의 리더가 바뀌면 그 걱정은 더 커집니다. 과연 다음 연준 의장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그런데 사실 이제는 누가 연준 의장이 되든 개인적인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이제 미국의 군사력 다음가는 패권 유지 카드로 여겨지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영향력을 디지털 세계로 확장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일부 기술자들이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코인 업계만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전통 금융 시스템 안으로 편입된 하나의 전략적 자산으로 그 위상이 격상된 겁니다. 게임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단순한 투자 자산일까요? 아니면 초강대국의 경제 무기일까요? 일부 기술 애호가들의 흥미로운 실험으로 시작했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글로벌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에 아주 중요한 말이 되었습니다. 이 자산의 미래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